네, 한 전교조 교사가 인터넷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을 올리자 이 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반박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온라인상에서 싸우다가 만나서 한번 붙자 이렇게 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 끝장 토론에서 두 사람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끝장 토론의 승자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단독 공개합니다. 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조전혁 명지대 교수, 김성수 문화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교조 얘기인데 조금 정교조 본질과 다르게 정교조 교사의 어떠한 인터넷상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뒤를 나가서 개요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본인의 한 SNS 인터넷상의 글을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못된 애비한테 받은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삐뚤어진 인성을 지닌 그 적괴마녀. 적괴라는 건 적의 수괴를 의미해요. 적괴마녀는 고집불통, 소통 불가의 괴물기계다. 그래봐야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궁창 쥐새끼 같은 것들이 OECD, ILO와의 약속, 규약은 무시하고 막 나가는 적괴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는 동물 농장이다. 수구 파쇼 집단의 반민족적 만행에서 제자, 자녀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 정교조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정함철이라고 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이 학교 소속 정교조 교사가 쓴 글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에 올렸습니다. 이런 자에게 자녀의 미래를 만약 내가 저 고등학교에 맡기는 부모는 도대체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런 전교조 교사의 실상을 저런 미치 강의가 교단에 서는 것을 실상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제가 계속 이어서 읽었네요. 만약 내가 무슨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저런 미치 강의가 교단에 서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니까 SNS상에서 계속 공방이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렇게 SNS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약속을 진짜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진짜 만나서 1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서부터 단독으로 좀 공개를 할 텐데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한 공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얘는 중학교 애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네. 고등학교 애들인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유치원 애들처럼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다 듣고 자기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고 이런 글 내용을 이거 단순한 의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예요. 그 마음반을 알지 않습니까? 말과 언어라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글을 쓸 정도라면은 학생들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아니면 뭐 교육이나 교육하지 않든 간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글에 좀 어휘 선택이 좀 거칠고 그렇지만 이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안 하죠.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저기 이제 하얀 글로 된 게 지금 저희가 잘못 나갔는데요. A씨 정교조 교사가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얀색 글이 이제 정교조 교사가 얘기한 거고요. 노란색 글로 돼 있는 게 이제 이 시민단체 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전혁 교수님 들어보셨는데 제가 네. 정교조 명단도 공개했는데 이 학교 네. 원주고등학교입니다. 원주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한번 잘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공개는 고등학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글을 SNS상에서 공유를 하는 그런 분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정성금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이나 망언도 비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어휘 선택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격한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네.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이분이 사적 공간이라는 SNS의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공적 공간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네.
절제를 하지 못하시고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그런 어떤 대책들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네. 저런 성향을 갖다 가진 선생님들이 정교조에 특히 많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성향이 왜 표출되는가 하면요. 정교조가 사실은 그 규약이라든지 정교조 창립 선언문을 보면은 이 나라를 굉장히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제 뭐 70년대 우리 학생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 피지배하는 자, 그 착취하는 자와 착취하지 못한 자. 네. 이 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아직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착취받는 자, 지배받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 적과 싸우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네. 이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적개심이 글이든지 아니면 말이든지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교수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정교제 강령, 규약 이런 문제들을 다 읽어봤지만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적을 갖다 공격하는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나 과격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과대해서 교단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치를 하면 되고요. 다 형사법상으로 그런 문제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정교조라고 하는 단체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들은 적절한 네. 그런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만나서 이제 끝장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주제를 어떤 거였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합니다. 네.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48년 9월 15일 북한 정권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에치드라인 발표하는 이유가 관동군을 우리가 맡았으면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다시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본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은 한국전쟁 미국이 결국은 이제 기획 작품이란 말 아닙니까? 미국에. 그건 다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한국 전쟁이 미국이 한반도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기획한 거다.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공군력이 이제 알려진 사실은 네. 북한과 소련이 이제 기획하고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도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네. 소련의 이제 기밀 문서 지금 중국도 이제 변하고 나서 과거 기밀 문서도 다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70년대, 80년대 초에 하던 브루스 커밍스류의 네. 그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공부를 갖다 안 했다는 그 무식함이 저 말 한마디에서도 저는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발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유성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 중에 하나를 저 사람이 선택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단에서 직접 교육을 했는가? 그게 문제죠.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신조들을 가지고 자기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교단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저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에서 주입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정기적 교사들의 수업하는 방식이나 네. 또 전체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하고 관련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팩터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기밀소에서 이미 나타난 그게 이제 소련과 북한이 기획을 한 기획 전쟁이라는 네, 게
나타난 팩트조차 저렇게 안 가르치면 학생들 보면 무슨 진실을 갖다 어떻게 찾아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정교조 교사들이 중심으로 된 이제 역사 교과서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나 뭐 금성 출판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역사 교과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런 이 사관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잘못 80년대 그때 우리가 몰랐을 때의 사관을 갖다 아직도 네.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세계 열강들은 한국을 놓고 분명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방식의 어떠한 액팅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한쪽만 과다하게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한 팩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네. 저는 소련과 북한이 했던 것만큼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들과 준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팩트로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 얘기는 네.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쯤에서 한국 전쟁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교원 노조법 조항과 관련입니다. 정교조 명단 공개 말고요. 교원 노조법 조항 논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교원노조법이 처음에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이게 통과될 당시에 지금 노란색은 3조 내용 보수단체 대표 얘기입니다. 노조 교원 조합에는 이제 교원만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3조 항 같은 경우나 말 그대로 이제 정치 활동에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럼 차라리 그때 당시에 정교조가 합법화될 때 그게 문제됐던 거면 이 조항을 개선해 가지고 그래서 했었어요. 정교조에서도 국회에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상정안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새나라당으로. 열린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열린민주당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노무현 때. 아니 다수당이 아니라. 노무현 때는 그때는 여대 야소였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때는. 진보 진영에서도 거기서 대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왜 통과 안 됐겠죠? 그 부분이. 충분히 그게 그렇게 옳다고 했었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가능하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했을 텐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이지만서도. 예, 그래, 민주정 교원 노조법 관련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진보 상대적인 정권일 때 경쟁 통과가 때는 충분히 노무현 가능했는데 정부 그때는 안 하고 통과가 있었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네. 당시에 한번 볼까요? 사학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촛불 집회하면서 결과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국회를 6개월이나 공전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야당이 떼쓰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민주적으로 화합하는 정신을 갖고 네.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합의하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네. 법을 만들겠죠. 네. 그러한 법들이 가장 중요한 법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원의 자격을 갖다 집어넣고 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교원 단체 연맹에서는 2015년에 한국에서 세계 교육 포럼을 지금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교원 노조 법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네. 한국은 교사의 네.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교육 포럼을 열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런 토론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토론을 했던 정암철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부 대표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듣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보서 토론을 하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토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토론은 됐습니다. 네, 어떤 말씀들이 주로 오고 갔는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만났을 때, 네. 이제 그분이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하셨어요. 네, 한국 전쟁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때 저는 제가 한 답변은,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지금 6.25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해서 이게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사만큼은 차라리
그 진보 진영의 역사관과 네네. 보수 진영의 역사관을 함께 아이들한테 교육시켜라. 네, 정 그래서 대표님. 네네. 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어서요. 아, 네네네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고 전화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네. 과격하게 욕설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명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뭐 해명은 없었고요. 그냥 저희가 뭐 표현이 좀 심했다라고만 얘기했지. 네네. 그분 그 교사 그 선생님의 그 마음 속에는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분이 이미 다른 스토리에 글 올린 것들 쭉 살펴보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인 자기 본심을 드러냈다는 그밖에 없었고. 네. 그에 대해서도 뭐 사과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뭐 진솔한 사과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더 많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이제 네네. 끝내야 될 시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좀 들을 끊겠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예. 정교자 교사분하고도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별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정중히 사양을 하셔서 연결을 못한 부분은 시청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하다가 얘기가 좀 멈추는 상황인데 네. 짧게 한 말씀 듣고 이제 결론판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교조가 좀 이중성을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법 찾고 헌법 찾고 하고 있다가 또 유리할 때는 법하고 헌법을 갖다 굉장히 잘 활용 내지는 이용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뭐 지금 필요할 때는 국제 기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또 필요할 때는 국제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갖다 하고 있고 네. 이런 행동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10의 결론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팩트10의 결론 오늘은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두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말과 관련된 건데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죠. 사람 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번 내려주시죠. 사람 살리는 게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대충 예상이 되시죠? 결론 조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10의 결론 공개합니다. 내려주시죠.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 정교조 교사는 선생님인데 인터넷상에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잔뜩 늘어났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말고 감사의 말, 축하의 말, 희망의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